해군 전진기지와 주요 항만의 감시 정찰 그리고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현재 방사청에서는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19.64억 원을 투자해서 선체 길이 12m급 정찰용 무인 수상정 2척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는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이 서로 경쟁 중입니다. LIG 넥스원은 2015년부터 민군기술 적용 사업을 통해 연안감시 정찰용 무인 수상정 일명 해검을 개발했고, 이후에도 수상뿐만 아니라 수중까지 감시할 수 있는 해검2, 감시 정찰에 무장 전투 기능을 더한 해검3, 함탑재 무인 수상정 해검5 등 무인 수상정에 적용할 기술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역시 2015년에 방사청과 해수부가 공동으로 투자한 복합임무 무인 수상정 기술 개발에 참여했고, 해양경찰에서 사용할 해령 시고스트라고 하는 무인 수상정을 개발해서 내년에 시범 운영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라고도 하죠. 하나 시스템의 해령은 무인 잠수정 및 드론과의 협업으로 수색 및 감시 정찰 능력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도 합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은 향후 무인 수상정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이번 무인 수상정 입찰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이 있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해군사관학과 교수가 신형 무인 수상정 운용 개념에 관한 정보를 LIG 넥스원으로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이 운영 개념은 무인 수상정 입찰에서 답안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입찰에서 유리해졌다고 하죠. 기밀 유출을 통한 불공정 행위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 기사를 보면 최근 기밀 유출로 떠들썩한 KDDX 사업이 오버랩되죠. 한국형 구축함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현대중공업이 불법 취득한 게 적발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2022년 11월부터 3년간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에서 불공정행위 감점 1.8점을 받고 있고, 이 감점으로 인해 작년 울산급 배치 3, 5, 6번함 입찰에서 떨어졌고, 올해로 예정된 KDDX 선도함 건조 사업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죠. 그래서 이번 정찰용 무인 수상정 사업도 LIG 넥스원이 기밀 유출에 관여한 게 드러나면 정찰용 무인 수상정 사업 수주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어폐가 있습니다. 우선 무인 수상정 운영 개념에 관한 것은 군이 정식으로 소유를 결정하기 이전인 2018년에 진행된 겁니다. 방사청과 산자부가 공동으로 투자한 민군기술 협력 사업을 LIG 넥스원이 수행했는데, 이때 해외 선진국의 무인 수상정 운영 개념을 조사해달라고 해군사관학교에 용역을 맡겼죠. 당시 국내에는 무인 수상정을 운영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해외 사료를 참조해서 우리 군이 무인 수상정을 쓴다면 향후 어떻게 쓸 것이라는 운영 개념을 연구해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는 그 연구를 수행 후 용역 발주자인 LIG 넥스원으로 결과를 제출을 했는데, 이걸 기밀 유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유 결정 이전에 업체가 자체적으로 연구한 운용 개념은 기밀이 아닙니다. 운용 개념이 기밀이 되려면 해군과 합참에서 정식 소유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소유 결정은 이 연구 이후에 결정되었다고 하죠. 게다가 그 운용 개념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와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운영 개념에 관한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운영 개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제안서 평가에서 문제지와 답안지를 동시에 들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건 더욱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운영 개념은 입찰 공고 시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게 다 오픈이 되고 있고,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도움되는 것도 없고, 무엇보다 방사청의 제안서 평가는 운영 개념에 대한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개념은 업체의 개발 영역이 아니라 군의 소유기획 영역에 쓰이는 거거든요. 운영 개념은 운영 요구서를 만들고, 운영 요구서는 무기체계의 기능과 성능, 램 목표값을 도출하는 데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도출된 값이 군의 소유결정서에 담기게 되고, 업체는 소유결정서에 제시된 값대로 무기체계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즉 운영 개념은 업체보다 군에 더 중요한 것이고, 업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체계개발 제안서 평가에 유리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는 제안서 평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가 궁금한데요. KDDX는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이 서로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선택을 강요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번 정찰용 무인 수상정은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사실이 아님이 바로 드러나죠.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도 제안서 평가가 이미 끝난 시점이라 그 결과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목적과 시기가 생뚱맞습니다.
혹시 입찰에서 떨어질 때를 대비해 상대 업체가 문제지와 답안지를 동시에 들고 있어서 떨어졌다는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최근 들어 입찰에 떨어지면 상대 업체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데 이게 주주와 투자자를 달래고 회사의 실책을 감추기 위함이라죠. 의도된 저의를 갖고 이러는 건데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의 불을 끈다 해도 결국엔 그게 다 회사 이미지를 깎아먹게 됩니다.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정부의 취지인데 KDDX도 그렇고 다목적 무인 차량, 해안정찰용 드론에 이어 이번 무인 수상정까지 제한사 평가에 불복하는 이런 식의 과다한 경쟁이 과연 적절한 건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